그 단어 쓴 거 보면은 혹은 숙제 검사도 하고 단어 얼마만큼 썼는지 그 다음에 숙제 어떻게 했는지 이거 보면 어느 정도 학습 정도가 보이거든. 지금 당장의 실력도 물론 어느 정도 중요한데 써낸 거나 숙제한 걸 보면은 공부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가늠이 되거든. 그렇게 봤을 때 선생님은 믿고 있기는 해. 이게 이 학생의 최선이라고. 그럼에도 객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부족한 거지.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박살날 수 있는 그런 실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 완전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특강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장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선생님이랑 3년 내내 공부하는 동안 딱 2번밖에 없어 너네한테. 지금 예비고 1, 그 다음 예비고 2. 근데 예비고 2라는 시점은 이미 1년이라는 내신이 끝난 후야. 그러니까 이미 너네가 2년 반 동안 내신을 준비하는데 그중에 1년이 이미 끝났으면 절반이 끝난 거거든? 그리고 장문을 시작하면 놓친 기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최선을 다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첫 단추 채점 연필로만 쓰고 그냥 가끔씩 빈칸 같은 거 놓은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어를 쓸 때 있는 힘을 다해 외워와서 있는 힘을 다해 쓰고 그거를 재암기하고 정말 하나도 토시도 그 바닥에 떨어진 쌀알을 하나 줍는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닥에 이제 쌀알이 전부 다 퍼져 있는데도 그걸 한 움큼도 제대로 쥐지 못하는 상태거든. 비유하자면 한 알도 너무 소중해서 그거를 돋보기를 들고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한 주먹도 제대로 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너네가 어떤 성적을 받든 냉정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선생님이 대학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너네가 또 속상해. 왜냐면은 나름 힘든 과정을 겪고 있거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와서 또 이제 분위기도 이제 사뭇 다르고 쉬는 시간도 없고 3시간을 수업하는데 뭔가 숙제량이 막 엄청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나름 또 외우는 게 쉽지는 않고 그런데 또 그렇게 내신까지 또 거쳐서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또 나름의 속상함이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거를 지속하려면 자기가 한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지 그것도 지속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네 나름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과치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공부할 힘이 생기지가 않아. 할 맛이 안 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 3년 동안 학습 의지? 이런 걸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밀도를 높여서 결과를 나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지쳐서 좀 아파도 여기 나왔는데 결과가 100점이야? 첫 시험에? 그럼 어때? 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좀 달릴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밀도가 부족하니까 너네가 과연 그런 결과를 갖고 또 추진력을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뜯어먹는 영단어 단어책 검사했는데 가장 적게 한 친구는 5일까지, 가장 많이 한 친구는 한 15일까지 했거든? 근데 선생님이랑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10일이라는 간극이 발생했잖아. 또 그걸 채우려면은 하루 만에 10일을 할 수가 없어.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은 되게 하기 싫어져. 그러니까 맨날 맨날 하라는 거거든. 이행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페이지가 대표 동사라고 엄청 많은 동사들이 들어있는데 결국에 오늘 배울 챕터 4가 그 이행문 7페이지에 전부 다 요약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건너뛰고 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결국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이 아니라도 1년 후, 2년 후에 결국에는 우리가 자주 보고 마주해야 할 동사들이라 결국엔 머리에 있어야 되니까 미리 알고 들어가면 모의고사도 내신도 이제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데 해야 될 건 안 하면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지금 모르면 계속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거든. 과하게 얘기하면 평생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뜯어먹는 영단어랑 이행문이랑 오늘 저 해석 프린트까지 나갈 거거든 모의고사. 방학 동안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평일이랑 주말에 안 보고 1월 이제 새해 1월 7일 날 보거든. 수요일 수업하는 친구들은 그 사이에 여행 가는 친구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끝목욕이랑
개인 단어장이랑 이행문을 갖고 가는 거야. 갖고 가서 자기 전에 해. 그 놀고. 어? 아, 방학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뜬모경이랑 이행문을 하면은 아마 우리 만나는 날은 이행문이 전부 다 완성돼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2회독 시작할 거거든.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니까 결국 외워야 된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네 왜 있어? 변화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치?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거잖아. 내가 뭔가 변하고 싶으니까 영어 실력에 있어서. 그래서 너네가 학원을 선택을 한 거고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 너네가 완료해야 할 미션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학원을 선택하는 거거든. 그 주요 과목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잘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선택하시면 그게 됩니다. 그 간혹 학원을 쇼핑하듯이 막 계속해서 옮기는 친구들이 있어. 뭔가 그 실생은 학원을 옮긴다고 하지만 강사가 바뀌는 거잖아. 강사를 골라서 가는 거야, 너네는.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봤을 때 학원에 계속 옮기는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인데 보통 선생님이 강의해보니까 한 10개 중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10개 중에 한 한두 개 정도는 선생님이 갖고 있고 8개, 9개는 다 너네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강사인지도 물론 학생에 따라서는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친구 영향 많이 받는 애들 있잖아. 친구 별로 개의치 않는 애들 있고 그런 것처럼 주변에 누가 이끌어 주냐에 따라서 또 성과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친구들도 있거든. 뭐 1학년 내신 해보면 알겠지만 2, 3등급이던 애들이 1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보통 9등급제 기준으로 얘기할게. 1등급은 100명 중에 4명인데 걔는 콘크리트라서 움직이지 않아. 실력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거든. 너네가 똑같이 공부하는 동안 그 상위 4% 애들도 계속 공부하고 심지어 그 4%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부 습관으로 너네랑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야. 잔인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중간에 들어와서 심지어 예비고 때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끔씩 선생님이 목격을 했을 때 역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역시 학생이 중요하구나.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구나. 난 항상 최선으로 모든 학생한테 피드백을 주고 틀린 단어 스펠링이랑 뜻 2번씩 써라. QR코드 찍어서 듣기를 해라. 자신만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봐라. 똑같은 피드백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학생마다 필요한 부분으로. 근데도 누군가는 나랑 진행 기간이 더 짧음에도 변화하고 누군가는 나랑 3년 내내 했는데도 정말 이만큼도 변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 학원을 선택할 때 강사 그 사람이 나랑 잘 맞는지라는 건 또 여러 가지겠지만 뭐 강의를 내 수준에 맞게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인격적 모독을 하진 않는지 이런 것도 요즘 중요하더라고요. 그 학원 옮기는 친구들 보면 또 전문가 학원을 다닐까 말까 고민을 하지만 최소한 수학이랑 영어는 국어는 보통 수학이랑 영어는 다 다니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아는 그런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 김연아나 뭐 박지성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재능을 타고났든 결국에는 옆에서 전문가가 붙어야지 잘할 수가 있어. 그건 비교가 안 돼. 10년 동안 그 학교의 내신 패턴을 아는 사람이 옆에 붙어서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서포트 해주는 거랑 내가 아무리 공부에 뛰어나도 그 내신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걸 적응해 나가면서 혼자 헤쳐나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는 꼭 주요 학원 2개 정도는 다니고 결국에 우리가 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강제성을 띠는 거잖아. 어떤 물리적 공간 안에 들어가서 주위에 있는 학생과 강사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에도 이제 혼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에 우리는 2번 5시간 먹어 총. 평일에 2시간 주말에 3시간. 그럼 나는 공부가 잘 안 된다, 자습이 잘 안 된다.
맨날 해야 될 건 아는데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결국에는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내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을 찾는 게 또 너네 미션인 거거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공부해야 돼. 왜냐면 자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쌤은 되게 예민해서 손도 자주 닦아야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차력이 되게 약해. 그래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하거든. 근데 보통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 10명 중에 2명밖에 없어. 보통 왜냐면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보거나 부모님이나 동생들이 혹은 그 형제자매가 말 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너네는 스카나 독서실이나 도서관 이곳을 한 일주일씩 가봐. 아니면 한 달씩 가서 내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그 스카 안에서도 가장 편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야. 편한 장소. 그거를 이제 찾아야지 이제 진짜 하기 싫다고 당장 내일이 됐어. 이제 이화쌤 얘기를 듣고 뭔가 마음이 변한 것 같은데 저 교실을 나가는 순간 원래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그냥 스카를 바로 엄마한테 연락해서 등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의지의 마음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구조를 설정해 놓는 거야. 이 학원이라는 공간에 니네가 돈을 비용을 투자해서 왔듯이 너네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학습 의지가 약하다면 그냥 바로 일단은 등록하는 거야. 응? 그냥 등록하고 안 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일어나서 쓰잘데기 없이 뭐 9시부터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9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1시간만 있다 온다. 1시간도 길면 30분만 있다 온다. 30분만 거기 앉아서 있다 온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내가 오늘은 A하고 B하고 C하고 응? 점심 먹고 다시 와서 또 하고 최소 5시간 채운다 이러면 사람 몸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는 잘 안 움직여져. 너무 무겁잖아 앞에 있는 게.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해.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물리적 공간을 쓰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어떤 공간이 나에게 맞는지 선택해서 실험해 보라는 거. 결국엔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나를 관찰해야 돼. 나를 관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떨 때 집중이 잘 되고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나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행동을 가운데 끼워 넣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스카 혹은 공부하는 장소, 학원으로 이동하는 게 힘들면 그 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행위, 뭐 노래 듣는 거나 카페 가서 음료 사는 거나 편의점에서 간식 사는 그런 쿠션 행동이라고 실제 심리학 용어가 있거든. 쿠션 행동을 넣는 거야. 침대에서 바로 책상으로 넘어가기 힘들면 뭐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신다든지 손을 닦는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넣음으로써 다음 내가 해야 되는 행동으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 그 다음에 그 뜯어먹는 영단어도 매일매일 하라 그랬는데 잘 안 되잖아. 이게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니라 너네가 하는 그 행동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해. 아마 학원 끝나면은 예를 들어 집에 가서 가방을 바로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보기. 이게 아주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패턴이 너네한테 하루와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있을 거거든. 그럼 그 행동 사이사이에 그 해야 할 행동을 넣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뜯어먹는 영단어로 20대 때 공부했었는데 너네가 하고 있는 그 연두색 단어를 자기 직전에 하는 거야. 그걸 하지 않으면 자지 않는 거야. 자기 직전 혹은 일어나자마자도 괜찮아. 그러니까 배치하는 거야. 내 행동과 행동 사이에 마치 공간처럼. 선생님은 20살 넘어서도 영어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술을 먹고 와서 새벽 2, 3시에 들어와도 그냥 하는 거야. 술 취한 채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 스스로를 이거 오늘 건너뛰고 내일 이틀치 해야지? 이게 아닌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하기 싫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행동은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나는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또 뭐를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잠을 잘 잤는지 수면을 일정하게 취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새벽에 자려고 누워서 휴대폰 보지 마. 딱 누우면 핸드폰을 안 보는 습관에 들이는 게 건강해. 차라리 불을 다 켜고 휴대폰을 한 다음에 불을 끄는 순간 휴대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서는
수면에 취해. 침대에서 휴대폰을 하지 말고 너무 절제가 안 된다면. 두 번째는 내가 밥을 먹었는지. 그 간식이나 먹는 거 좋은데 엽기 떡볶이나 뭐 라면이나 이런 것보다 가능하면 자기를 잘 먹이고 재우고 먹여야지 나도 힘이 나서 의지가 나지. 잘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사람이 무슨 기계입니까? 힘이 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충분히 쉬어주는 것도 중요해. 너네 맨날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잘 자고 잘 먹고 지금 이만큼이나 여유 있을 때가 없다고. 잘 쉬고. 쉬는 것도 외향적인 친구들은 친구 만나고 카페 가고 코노 가고 그 사진 찍고가 될 수 있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은 부모고 연인이고 친구고 혼자 있어야 돼. 혼자서 산책하고 글을 써야지 충전이 돼. 그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자기한테 휴식도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때? 공부를 잘 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야. 자기를 잘 돌봐야 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적당한 쉼도 줘. 장소도 제공해줘. 근데 끊임없이 뭐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가지고 자기를 이제 이렇게 엉덩이 툭툭 쳐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행위거든. 그래서 공부 잘한다는 게 단순히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 틀려서 우는 게 재수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밀도, 노력으로 하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했으니까 그런 눈물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잘 재우고 먹이고 쉬는 게 또 중요하다.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인데 선생님은 해소라는 건 얘들아 노래를 듣거나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할 수 있는 행위여야 돼. 노래를 부르거나 글을 쓰거나 수다를 떨거나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36살이거든. 시간 그 생일이 지나서 그러면 한 20년 넘게 일기를 썼어. 20년 넘게 일기를 쓰는 동안 한 10년 정도까지는 똑같은 일기장을 쓰고 있거든? 근데 너네가 아마 학교 결과가 나오고 2월쯤 되면은 쌤이 주는 일기장을 다 나눠줄 거야. 그게 뭐 전통이에요, 전통.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학원 너무 가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뭐 이과쌤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친구 관계에서의 그런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10명 중에 7, 8명은 거의 상담을 하면 친구에 대한 이 어려움을 이제 호소해. 뭐 나를 무시한다, 나를 은근히 뭐 한다, 뭐 괜히 나한테 꼬여준다, 막 이런 거? 혹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 성적 경쟁. 막 이런 거. 막 너 잘 봤잖아, 너 시험 잘 봤잖아, 너 잘하잖아, 막 이런 게 또 부담으로 또 오나 봐. 그런 거 부모님이랑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부모님도 바쁘시고 또 있는 그대로 내 말을 판단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들어줄 만한 대상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글을 그냥 쓰는 거야. 나 자신을 나의 가장 가깝고 중요한 그런 대상으로 선생님은 썼었거든.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프린트에 막 그림 그리거나 뭐 글 쓰거나 이런 행위 하잖아. 너네 교과서에. 그런 거 다 괜찮아. 해소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적절히 무조건 난 열심히 해야 돼. 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런 구호로 움직여지는 동물이 아니야.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우리는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게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정말 어려운 행위니까 자기를 자식처럼 잘 돌봐줘. 그리고 환경을 이용해. 학원, 스카, 독서실, 도서관 이런 거. 그 다음에 친구도 되게 중요해. 공부에 학습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안 되면은 걔랑 손절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야. 거리를 둬. 나한테 내가 일을 하는데 나한테 너무 많은 진동을 준다? 나 혼자 불안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진동을 줄 수도 있거든? 어떤 말을 자꾸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하물며 아주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나를 낳아준 사람일지라도 도움이 안 된다면 일정 거리를 두는 게 그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러려면 이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 너네 3년 뒤면 성인이라서 너네 스스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공부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거든. 정말.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부터 차근차근 나를 다루어 나가는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그거를 또 많이 배울 거고 쌤이 갖고 있는 팁들 많이 줄 거고 너네도 친구한테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결석하지 마라. 숙제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오고 프린트 챙기는 건 정말 중요해. 나는 아직 중학생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안 오거나 안 갖고 오거나 안 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너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졸업시킨 제자들, 그러니까 21살, 22살 친구들도 만나면 그 친구들은 너네의 5년 후잖아, 한.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벌써 이제 취업 걱정을 하기 시작해. 그럼 선생님이 그때는 좀 뭐라 그래야 돼? 독설가였거든요? 독설가? 지금은 엄청 유해진 거고 근데 틀린 말은 하지 않는데 애들이 많이 상처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잘 따라줘서 고마운데 그러니까 누가 너네랑 일하고 싶겠냐? 너네가 너네라면 너넨 너네랑 일하고 싶니?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봐. 너네랑 일하고 싶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누가 나 월급 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나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누가 나 월급 줄까?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또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잘한 것들을 잘 챙기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지.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리도 지키지 않고, 항상 몇 번, 10번이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 행위를 보완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일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학생일 때는 마지막으로 이 말 하고 마무리할게. 학생일 때는 누가 뭐라 하잖아. 연수야 그러면 안 되지. 연수야 이러면 안 돼. 이랬는데 사회에서는 누구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무서운 거야. 누구도 너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회사에선 그냥 안 뽑고 운이 좋아 들어간다고 해도 도태되기 시작하거든. 정말 두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기간이고 아직 10대니까 선생님이랑 지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단추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괜찮아요? 그럼 첫 단추 진도 나가고 모의고사 진도 나가기 전에 잠깐 그거 줄게. 쉬는 시간 줄게. 같이 한번 우리 진도를 나가봅시다. 일단 어제 나온 질문을 같이 포함해서 강의를 하자면 준동사가 뭐니? 동사가 준동사에 대한 건데 오늘 배울 거는 정말 되게 간단해. 여기에서 챕터 4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주절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 주인이 되는 문장에서 주어도 하나고 동사도 하나거든. 근데 동사가 하나 더 나오려면은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 그게 끝이야.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서 얘기해 주는 건.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봐봐. 그는 보여줬다고 했잖아. 나에게 도시 주변을 보여줬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대. 결국에는 여기에 동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야. 뭐 동사의 개수 -1. 그러니까 동사가 2개 있으니까는 이렇게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동사가 2개가 오면 접속사가 이게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준동사에 대한 설명인데 준동사는 동사를 변형시킨 모든 것인데 너네가 이미 알고 있어. 동사에 to 붙으면 뭐가 되냐? to 부정사죠. 동사에 ing 붙으면 동명사죠. 이게 지금 준동사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동사에 ing나 ed 붙어서 형용사 하는 애는 분사죠. 이게 준동사입니다 전부 다. 준동사. 그래서 준동사에 대한
우리는 공항으로 가야 된대. 근데 나의 시스터를 픽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to를 빼면은 왜 안 될까? 여기서 to를 빼면은 어떻게 돼? 왜 틀린 문장이 돼?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 and를 쓰던지 혹은 준동사를 써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 나오려면은 접속사가 필요하고 혹은 준동사로 바꿔야 된다. 해석상 적절하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다음 문형에 따른 동사. 이거 그 첫 이행문 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대표 동사. 이거 피지 마봐. 기억나는 친구들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 이행문 그 대표 동사 페이지에는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거든. 왼쪽에 맨 위에 뭐 나오게? 수동태 불가 자동사. 그러니까 절대로 수동태로 쓸 수 없는 자동사들이 나와. 왜냐하면 자동사라는 개념 자체가 뭐야? 뒤에 목적어가 없어. 타동사는 꼭 목적어가 필요한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애들이거든. 그럼 우리 그 수동태 파트에서 배웠지? 지금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를 얘기할 건데,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너네 중학교 때 보면 능동태에 뭐가? 목적어가 수동태에 주어로 오니까 결국엔 수동태로 바꾸려면은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건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태로 못 바꾸는 거야. 뭐 remain, occur, appear, disappear, take place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감각동사 나오거든. 감각동사는 몇 개? 오늘도 나오잖아. 감각동사 몇 개인지 알아? 5개야. 5개 딱. 우리 오감을 갖고 있어서 감각동사라고 쉽게 외울 수 있어. 감각동사. 우린 오감을 갖고 있으니까 감각당 딱 하나밖에 없어. 눈부터 뭐야? look. 그 다음에 코, smell, taste, 미각, taste, sound, feel. 이 5개야. see나 hear은 아니야. look, smell, taste, sound, feel이야. 이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야. 맨 첫 단원에서 배워.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다음에는 뒤에 어떤 형태 나오는지 알아? 감각동사 뒤에는 어떤 형태 나와야 돼? 뭐 나와? 형용사. 뭐가 나오면 안 돼? 틀린 형태로는? 부사가 나오면 안 돼. 왜냐면 그것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하면 it feels soft거든? 그럼 해석은 부드럽게라고 되는데 실상은 감각동사 뒤에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야?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에 헷갈리지 말고 감각동사 뒤에는 보어가 필요한데 그건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너네 중학교 때 이게 출제됐었어. 해석으로는 부사지만 구조적으로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감각동사 5개. 그 다음에 지각동사. 지각동사 생각나는 거 있어? 한 3개만 얘기해봐. hear, see, feel 이런 애. 그러니까 feel은 결국에 감각동사에도 들어가지. 근데 지각동사에도 들어가는 거다. 그럼 뭐가 다른데요? 감각동사랑 지각동사가 뭐가 다르냐? 문장의 구조가 다른 거야. 동사에 따라서 감각동사는 뒤에 뭐 온다고? 형용사. 지각동사 뒤에는 뭐게? 지각동사 뒤에 구조를 한번 생각해봐. 뭐야? 먼저? 뭐가 와야 돼? 사역동사는 알아? 3개? 뭐 있어? make, have, let. 맞아? 뒤에 뭐 와? 문장 구조. 뭐부터 와야 돼? 동사 원형 전에 뭐 와야 돼? 목적어. 봐봐. 사역동사 make, have, let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 목적격. 보어 오죠. 목적격 보어에는 우리가 어떤 표시하기로 했어? 이행문 1페이지에 나오잖아. 어떤 표시하기로 약속했니? 물결 표시하기로 약속했죠. 그러니까 물결 표시지 OC라고 쓰는 게
아니야. 물결 표시하기로 했어. 그건 이행문 1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물결 표시에 사역동사는 뭐가 나올 수 있어? 능동일 경우.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일 경우에는 뭐가 오니? 중학교 때 이 정도는 기억할 텐데. 사역동사잖아. 너네 사역동사 하면은 뭐 기억나? 틀려도 되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몰라요 아예? 너네 썼잖아. 뭐야? 뭐? 뭐야 도현아?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그냥 부정사의 원형이니까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사 원형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어? R. 그 무엇의 줄이며? 루트 벌브죠.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물결 표시 자리에 능동이면 동사 원형, 수동이면 PP. 그러면 다시 한번 지각동사로 돌아가 봐. feel, hear, see. 뒤에 뭐 오겠어?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능동이면 원형. 동사 원형.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그쵸? 그 다음에 수동이면 PP. 그럼 우리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 지각동사랑 사역동사 니네 다 들어는 봤잖아. 왜 이거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예외잖아. 예외. 왜 예외야?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였어? 형용사나 명사인데 얘는 정말 예외적으로 보어 자리인데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야. 이건 예외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라고 구분해서 걔네 이름 붙어서 문법 문제 출제되는 거야. 항상 그 물결 표시가 시험 문제 출제돼. 여기까지는 괜찮아?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예외적으로 동사 원형이 들어가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동사밖에 없는데 감각이랑 지각의 차이는 뒤에 문장 구조의 차이다. 감각은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뒤의 형용사.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나 ing, 수동이면 pp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얼라우려 동사 기억나? 얼라우려 동사? 얼라우려 동사는 뒤에 문형이 어떻게 될까? 얼라우.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가게? 투부정사. 그래서 allow A 투부정사고 allow, encourage, cause, force, motivate, persuade. 지금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 거야. 이런 동사들 enable. 이런 거 외워야 돼. 얘들아 그 이행문 7페이지에 나온 거는 자주 출제되는 것만 나오지 모든 동사가 아니야. 그게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간주동사 기억나는 사람. consider, look, see, regard. 뒤에 구조는 알아? A as B야. consider A as B, regard A as B 이런 식으로 나가고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think upon, look upon, refer to, think of A as 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강조하냐면 지금 영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다 쓸게. 이 문장 맞을까 틀릴까? 이 문장 어떤 거 같아? 그 돈이라는 것은 얘 해석 어떻게 할까? think of A as B의 수동태 형태거든? be thought of as. 그러니까 여겨진다 나의 것으로. 그 돈은 여겨진답니다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실제로 내신에서 밑줄로 출제되거든? 그럼 이게 순간적으로 전치사 OD에 as가 나오니까 이상해 보이잖아. 근데 암기를 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여겨진다라고 해석도 될 뿐더러 문법적으로도 맞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얘들아? think of A as B의 수동태 형태가 이거다. 이렇게 말은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너네가 암기를 해야지 실제로 해석이랑 맞출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뭘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암기해야 된다는 거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암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이행문 대표동사 오른쪽 맨 윗페이지에 keep류 동사가 있거든. find 문형이라고 써놨구나. find, keep이 있고 하나 생각나는 사람. leave. 그쵸? find, keep, leave. 한 명이라도 대답해서 다행이네요. 대답하고 틀리는 것도 엄청 중요해. 그래야지 너네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 걔는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분사 나온다는 거거든. 그게 여기 오늘 배우는 것에 거의 전부 다입니다. 그냥 일단은 그 화면만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면 봐봐. 보어 자리에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써놨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지 부사가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당연한 말을 써놓은 거야. 말도 안 되게 당연한 말을 써놓은 거야. 보어 자리에는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에서 나오는 얘네가 가장 대표적인 look, feel, sound, taste, feel. 얘 감각동사죠. 여기에 뒤에는 형용사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주격 보어로 형용사가 나온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 화면 보면 얘 어떤 동사냐? 이행문 대표동사 중에 어디에 나오는 애들이야? find 문형이죠. find, keep, leave. 얘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나 모두 들어갈 수 있었어. 동사에 ing나 ed 붙은 분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아? 얘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make는 어때? make me happy 외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nsider도 얘 아까 간주동사에 들어갔었거든. consider은 너무 자주 쓰여서 consider A as B에서 as가 생략돼서 쓰일 수가 있어. 그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행문의 대표 동사를 구조를 알아야지 지식이 덧붙여지는 거지. 중구난방으로 바닥에 흩어져 있는 옷처럼 그렇게 지식을 두면 안 돼. 지금 우리는 그 문법 지식을 구조화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 얘는 뭔지 알겠죠? 얼라우르 동사야 여기 전부 다. 그러니까 얘네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투부정사. 얘 전부 다 그런 류. ask A to 부정사, enable A to 부정사. A는 목적어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미 아까 다 배운 거를 정리해 놓은 거거든. hear, watch, see, feel, notice 같은 경우에는 능동관계면은 아까 동사 원형이나 ing 들어가고 수동이면은 pp 들어간다는 거죠. 얘 사역동, 그러니까 우리 이미 아까 이거 정리한 거 괜찮냐? 얘 keep, find 문형이잖아. leave까지 포함시키면 돼. 동사 원형이나 pp 들어가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됨? 전혀 어렵지가 않죠. 내가 이행문의 대표동사 페이지만 꼼꼼하게 외웠어도 지금 같이 따라갈 수 있었겠죠. 이미 어느 정도라도 암기된 친구들은 지금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이해 좀 많이 됐을 거거든? 근데 이거는 애들이 많이 학년이 올라가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앞에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를 우리는 그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동사. 이건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번 봐봐.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운답니다. From their failure. 그들의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대. 그들이 그러는 것보다 그들의 성공으로부터. 여기에서 두가 받는 동사는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다시 받는 거잖아. 그래서 do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대동사는 do, does, did거든. 주어가 단수면 does를 쓰고 과거 시제면 did로 바꿔야 돼. 이거 한번 읽어볼게. 화면 봐봐. 앞에 쓰인 동사나 그에 딸린 어구를 대신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do, does, did, 비동사 am, is, was, were, 조동사를 사용한대. 이때 비동사를 써야 될지 조동사를 써야 될지는 자리를 잘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야 돼. 우리의 sense of sight, 그 시각이라는 것은 더 섬세하게 발달이 돼 있답니다. 다른 감각이 그런 것보다인데 여기 얼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 시각이 더 섬세하게 발달이 되어 있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 수동태죠. are developed, is developed. 다른 감각이 뭐한 것보다일까 얘들아?
생략된 표현 여기 한번 써봐 지금. 뭐예요? developed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표현 2번 형광 펜친 be developed를 그대로 끌고 오니까 어를 써야 된다는 거야. 비동사. 동물들은 같은 권리를 가져야 된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야? 어떤 형태냐? BPP니까 수동태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동물들은 같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 어떤 같은 권리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쵸? 보호받아야 될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답니다. 인간이 should 뒤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have죠. 그쵸? 가져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대동사 파트 포인트 4는 해석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서 should를 쓴 이유는 여기에서 앞에 있는 표현이 얘를 그대로 끌고 왔기 때문이죠.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 조동사 관련된 표현. 지금 오른쪽에 24페이지로 넘어갔다. 나는 생각한답니다. 그가 더 관대하다고 그의 아이들에게 지금 그가 그랬던 것보다 1년 전에. 그럼 여기서 답이 was인 이유는 뭐가 될까? 여기 뒤에 생략된 표현이 뭐이기 때문이야? 우리 아까 첫 번째 봤던 예문처럼 그가 뭐 했던 것처럼? 뭐 했던 것보다? 어떤 표현이 생략돼 있어? 제너러스죠? 제너러스? 야, 대답 좀 해.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was는 여기 이거 비동사 그대로 끌고 온 거잖아. is generous. 그쵸? 그래서 비동사를 받으니까 똑같이 1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시제에 맞춰서 was를 쓴 거죠. did가 아니라 일반 동사는 받을 것도 없잖아 지금. think이긴 한데 여하튼 의미상 think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더 관대하다는 거죠. 1년 전에 그랬었던 것보다.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내가 나의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는 보인답니다. 뭐처럼 보이냐면 그것이 그랬던 것처럼 그 the old days 그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did를 쓰는 건데 이 did라는 대동사가 받는 거는 앞에 있는 어떤 동사야? spent 아니고 looks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하면서 느껴야 될 건 내가 구조 파악이랑 해석이 안 돼서 문법 문제조차 못 풀고 있구나. 문법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단어를 모르는구나. 이웃 동네는 내가 나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웃 동네는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보였던 것처럼 오랜 그 과거에.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뭔데? 무엇이 과거에 보였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러면? 뭐시여? 뭐시여? 동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네에 가봤더니 옛날에 보였던 그것처럼 동네가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26번? 얘는 구조적으로 더 어려운데. 일단은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될까 얘들아? 상관접속사. 그쵸? not only 그 다음 but also죠.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그 세탁기라는 것은 옷을 빠르게 세탁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훨씬 더 적은 물을 쓴답니다. 여기서 역시나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얘들아? 그것은 훨씬 더 적은 물을 쓴다고 하는데 이시지칭하는 건? 세탁기. 그쵸? 손빨래가 그러는 것보다. 여기서 더즈가 받는 동사는 뭐게?
손빨래가 뭐 하는 것보다를 얘기하는 거냐. 봐봐. 화면 봐봐. 지금 너네 헷갈릴까봐 이 대늘 사이로 비교하는 게 핸드워싱이랑 뭐야? 손빨래랑 뭐야? 기계빨래거든? 손빨래랑 기계빨래인데 나돌리에서 나오는 정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이 겉뒤에 있는 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 세탁기라는 거 옷을 빠르게 빠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그 세탁기가 far 해석 어떻게 한다고? 얘 해석 훨씬 비교급 강조 표현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훨씬 더 적은 물을 사용한답니다. 손빨래가 뭐 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보다죠. 그러니까 유지스를 받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세탁기가 옷도 빨리 빠는데 물도 훨씬 적게 쓴다는 거야. 손빨래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엔 해석이 문제다.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라. 이거 바로 위에 있는 16번 한번 해볼게. 과학자들은 뭐를 말하냐면은 사실상 여기에서 문제가 질문으로 나오진 않았거든. 근데 질문으로 안 나온 건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모른다. 똥, 된장 구분 불가능. 그래서 질문 안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다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 알지 못하죠. 그냥 몰라서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사실. 그거를 스스로 알아야 돼. 오늘 고3 지문 중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 자기가 모르는 것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모르는 걸 알아.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건 엄청 큰 능력이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모르는 것도 몰라. 그런 지문이 고3 지문에 그대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 준비를 제대로 해와야 돼. 정말로. 일단은 너네 단일 문제로는 질문이 안 나왔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26번까지만 하고 아까 질문 나온 41페이지로 돌아갈 거다. 과학자들은 희망한답니다. 얘들아, 대세서 여기서 네모가로 열 거야. 왜냐면 호흡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거든. 그럼 여기서 혹시 대세 걸리는 주어가 뭔지 알겠어? 얘 접속사니까는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나야 되잖아. 목에 대세 걸리는 주어. 찍어보세요. 그쵸? 이거 기억나? 이거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그쵸? 뭐뭐 함으로써죠. 괄호 열고 의미도 뭔지 알아 혹시? 두 글자인데. 방법. by ing 뭐뭐 함으로써. 여하튼 by가 전치사인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by 전치사니까 얘 동그란 거로 열어서 어디에서 묶어줄까? 의미로 봤을 때 너무 감사하게 여기 쉼표까지 찍혀있잖아. 여기서 끊기죠. 그러면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뭐야? 뭐요? they can encourage 이렇게 되는 거다. 돼요? 그러니까 by ing는 결국에 전명이야. 의미상 뒤에 있는 목적어랑 전치사 명사까지 동그란 거로 묶어준 거거든. 과학자들은 바란답니다. 뭐를 바라냐면 그 다큐멘터리를 만듦으로써 방법을 선택한 거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 해양생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듦으로써 그들이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encourage 아까 allow류 문형이거든.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나와야 돼? to protect the species 그 바다에 사는 네모가로는 또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죠? 되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거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누구겠냐? 누가 격려하고 권장할 수 있다는 거야? 과학자들이겠죠. 과학자들이 권장할 수 있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키도록 종을 그 바다에 사는. 이건 암기해야 되죠. allow, encourage, force, enable, persuade 이런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오는 친구들이라고. 그 다음 질문 나온 거 이거 일단은
52. 이거는 맞죠? 질문 자기가 질문한 것 중에 혹시 빠진 거 있으면은 얘기해줘라. 이거는 그거거든. 얘들아, 가목적어는 왜 쓸까? 가주어랑 원리는 똑같아. 목적어가 뭐에서 쓰는 거야? 그쵸? 길어서 사용하는 거야. 목적어가 길어서 사용하는 거고, 가목적어를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는 이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 얘 우리 어떻게 구조 파악할 거냐면 여길로 갈게. 이 예문으로 이미 질문한 김에 지금 밑에 문제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이시랑 투에 동그라미 2개 치면 우리 가주어 진주어는 이 밑에 가주어라고 쓰기로 했거든. 가목적어는 어떻게 쓰면 될까? 똑같아. 가목적어. 그 다음에 얘는 목적격 보어니까 easier에는 물결 표시할게. find, keep, leave 문형이죠. find, keep, leave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그리고 find는 얘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 얘들아? find easier. it은 가목적어니까 해석 안 하는 거고. 뭐라고 해석해? 더 쉽다고 생각했다. 뭐 하는 게? 사는 게. 온화한 기후에서. 역시나 consider이죠. 아까 consider A as B. 간주동사였는데 얘는 너무 자주 사용돼가지고 as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 똑같이 이렇게 가목적어라고 쓰고. 얘 한번 해석해봐. 나는 고개 들어서 화면 보고 어떻게 해석하면 돼? consider important. 모르는 단어 없잖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돼요? 그 다음에 3번. 그들은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답니다. 여기 지금 가목적어는 있잖아. 근데 이거 refund가 지금 여기서 동사로 쓰인 거거든? 근데 지금 동사가 이미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동사가 또 한 번 나올 수가 없잖아. 얘가 made가 심지어 사용동사도 아니야.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미 룰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진목적어가 to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 해석.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 그들은 해석 어떻게 해? made rule. 규칙을 만들었다. 규칙으로 만들었다. 뭐 하는 걸? 환불하는 걸, 돈을 환불하는 걸 규칙으로 만들었답니다. 만약 상품이라는 게 defective, 결함이 있다면 되냐? 그 다음에 41페이지 41페이지의 짧은 것부터 설명해 줄게. 3, 2, 1순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3번부터 왜 make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대. A가 포함되는 여기서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 이러한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어. 앞에서 읽어봐야 되거든. dry, 그러한 건조한 먼지와 fine은 미세한이란 뜻이 있어. 미세한. 그러니까 fine은 뭐 괜찮은 이런 식으로만 외우면 안 돼. I'm fine, thank you 이런 식으로만. 미세한이란 뜻이 있다. 건조한 먼지와 미세한 그러한 모래라는 게 잡힌답니다. spinning air. 그 도는 공기에 뭐 회오리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사막 기후에 이건 그냥 예상이다. 그리고 뜨거운 표면 있죠. 땅의 뜨거운 표면이라는 게 make죠. and 뒤쪽으로 주어 surfaces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얘 수일치 맞춰서 make 쓰면 되는데 그 땅의 뜨거운 표면이라는 게 얘 make 뒤에 구조 보니까 뭐야? 고개 들어봐. 우리 배운 것 중에 뭐야? 롤은 동사 원형이야. make 무슨 동사? 사역동사인 거 알겠죠? 그럼 이거 이해된 거죠? 질문자? 네. hot surfaces, surface가 아니라 surfaces라고 있는데 surface.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4번. 우리 문제풀이 했었는데 얘 해석 어떻게 한다고? 또 나왔다. 아까 했던 것 덕에 far less water, far more important. far 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장난감보다도. 혹시 이거 아까 by ing 대답했던 사람 이것도 해석할 줄 아니? in ing 뭐뭐하는 대에 뭐뭐할 때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중괄호게 세 가지 중에 몇 번째야 얘들아?
important라는 형용사니까. 1, 2, 3번 중에 뭐야? 강조 표현 중에? 3번이죠. 3번이 뭐야? 보어죠? 지금 3번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그 다시 외워야 된다.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장난감보다 그 뇌 발달을 돕는데 결국에는 앞에 보어가 강조돼 있으니까는 뒤에 의문문어순으로 도치돼서 주어랑 동사 도치되잖아. 그러니까는 kind가 주어라서 is가 아니라 뭘로 써야 돼? or로 써야 돼. 이거 지문이 좋거든? 그래서 한번 이 끝까지만 읽어볼게. 그러니까 얘들아 훨씬 더 중요하대. 장난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그 뇌 발달을 돕는데 다양한 종류의 자극이라는 게 아이가 받는 baby receives,는 동그란 가루로 묶으면 되죠? 여기도 역시나 중가루야. chief부터도 얘도 중요한이란 뜻이거든.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상호작용이랍니다. 얘도 역시나 보어가 강조된 거야. 보어, chief, 형용사. 이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아이들과 상호작용이랍니다.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거 사주지 말고 부모들이 양육자가 아이랑 상호작용을 해야지 뇌 발달이 잘 된다는 증언이야. 그 다음에 1번.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어 수일치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아는 사람. 첫 번째 문장에서. 명사 하나 불러봐. 얘 주어예요. there. 여기다 이렇게 주어 표시해오면 돼? 어디다 해야 돼? reasons죠. there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주어인데 plenty of는 형용사야. 많은이라는. 해석은 뭐라고 하면 돼? 주어가 있다. 이것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다. there 플러스 비동사. 많은 좋은 이유들이 있답니다. 그 키워야 하는 해양 물고기를 집의 아쿠아리움에서. 그러니까 물고기 키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네. 끝없는 다양한, 끝도 없이 다양한이란 뜻이거든. 끝없이 다양한 varieties, 그 종들이 있답니다. 그것들에 있어서 댐은 fish를 지칭하는 거고 fish는 복수 형태도 단수형으로 쓴다. 그런 명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름다운 색깔이고 그들의 바이올로지는 생물학이라는 뜻도 있는데 생명활동이라는 뜻도 있어. 생명활동과 행동이라는 건 끝없이 fascinating. 얘 뜻 어떻게, 얘 감정 관련 동사에서 어떻게 돼? fascinating, 매혹시킨다. 매혹시킨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바다 물고기를 키워야 되는 이유, 아름답다, 매혹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얘들아 consider이 우리 아까도 간주동사로 지금 우리 짧게 강의하는 동안만 한 3번 나왔거든? 3번 나왔잖아. 근데 얘 타동사인 건 확실히 알잖아. consider A as B니까. 그러니까 1초 만에 뒤에 difficult는 얘 품사 뭐야? 형용사라 목적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떤 형태로 써준다는 걸 알 수 있어? 수동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is considered로. 그러면 목적격 보어인 형용사가 남잖아. 그 다음에 얘는 it for to 가주어 진주어 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to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 for이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갈 수 있거든.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될까? 어렵다고 여겨진다. 심지어는 experienced, 형용사입니다. 숙련된 민물, 그 물고기 관리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뭐 하는 게? seawater, 민물은 이제 바닷물이 아니라 소금기가 없는 물을, 민물은 소금기가 없는 물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렵대. 뭐가 어려운 거냐면 심지어는 되게 경력이 있는, 숙련이 있는 민물의 아쿠아리스트가 seawater, 바다의 퀄리티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키우기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싶나 봐. 얘 keep, find, live 문형. 그래서 뒤에 목적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네모가 묶어야 될까 얘들아? 어디까지냐?
temperature. stable은 뭘까, 도윤아? 어떤 표시하면 돼? 물결이죠. 목적격 보어. 바다의 퀄리티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렵다. 그들의 집 아쿠아리움에서. 경력이 많아도 수질과 온도를 유지하는 게 어렵구나. 민물 물고기와 달리 얘 리틀 부정어구 강조. 얘들아, 강조 표현에는 우리 어떤 괄호 묶기로 했어? 중괄호로 묶었다. 그래서 지금 의문문순으로 도치된 겁니다. 주어는 얘죠? do have로. 얘 지금 의문문이죠? do have. 거의 tolerance 하면은 그거야. 내성, 참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little은 거의 없는 이란 뜻. little few 기억나죠? 거의 내성을 많은 바다 생물들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 내성을 많은 바다 생물들이 갖고 있지 않답니다. for variation, 그 변화에 있어서 내성을.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는 친구들은 민물 물고 강이나 호수나 저수지에서 사는 애들은 온도 변화하는 거 괜찮거든. 근데 바다에서 사는 친구들은 온도 변화에 되게 예민하다는 거야.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변화에 있어서 그 물의 질과 온도에 있어서. 그러므로 그들을 키우는 것은, 집 아쿠아리움에서 키우는 것은 요구한답니다. significantly, 상당히 더 많은 모니터링, 관찰과 관심을 세부 사항에서 다른 물고기보다. 바닷물고기를 집에서 키우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온도에 예민하다. 그게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어제 지문에 2개 나갔거든. 뭐 이거 우측 상단에 이름 쓸래? 우측 상단에 이름. 이거 25년 3월 모의고사 있잖아. 너네가 처음 보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 시험범위입니다. 학행여고, 인성여고 포함해서. 그러니까 시험범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덜 열심히 하고 시험 범위라서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건 분명히 아니지만 여하튼 그거 알아도. 그리고 너네 아까 첫 단추 하면서도 선생님이 문장 해석해 줄 때 이해 못하는 친구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더욱이 못해. 더 어려워. 첫 단추는 문법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지문 내용이 엄청 쉽고 문장도 간결한 편이거든.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모의고사 글이기 때문에 심지어 1학년 3월이잖아. 너네가 고등학교 와서 만나는 지문 중에 가장 쉬운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왜?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진도 나가면서 느껴야 될 건 뭐야? 단어를 외워야 되는구나. 이행문을 외워야 되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수업 시간이어야 되고, 더군다나 예습하지 않고 여기에 앉아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행위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단은 그리고 틀리든 맞든 대답을 해야지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수준으로 강의할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 첫 번째 문장. Start down this slippery slope. 이러한 미끄러운 비탈길로 다운,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 글을 통해서 이제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봐라는데 결국엔 중심 내용이랑 똑같아요. 이 지문도. 21번은 항상 밑줄이거든? 밑줄의 함축? 이것도 결국 중심 내용이지. 쓸데없는 내용을 밑줄 치고서는 파악하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중심 내용을 파악하라는 것과 비슷한 의도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문장이 assuming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거든? 4줄에 걸쳐 있죠, 한 문장이. 주절의 주어는 뭘까? 구조 파악해왔을 거 아니야. 주절의 주어 뭔 거 같아? 그쵸? 만약에 봐봐. 얘를 주어로 해왔으면 동사는 뭐가 돼? 뭐가 돼? 얘로 해왔어? 그럼 다시 한번 주어 어디 있어? 여기 주어 다시 있죠? 얘 다시 동사죠? 그러니까 얘가 구조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주어랑 동사가 나왔는데 한 번 더 나오려면 여기 뭐가 있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assuming은 주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표시하면 될까? 우리가 배운 것에 의하면 세모. 그러니까 결국에 어스밍은 부사절 분사구. 부사절 분사구의 특징 세 가지가 뭐야? 첫 번째, 그쵸? 순서대로 외워야 돼. 주절을 수식, 주절을 부연 설명. 두 번째, 위치가 자유롭과. 세 번째, 그쵸? 여러 개가 올 수 있다거든. 그러니까 지금 주절에 앞에 와서 수식해 주는 거야. assuming. 그 다음에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다. 에디팅이 주어고 props가 동사인 거죠. 그러면은 빨간색 세모가로 여기에서 닫잖아. 너무 친절하게 또 쉼표로 찍혀 있죠. 그럼 이렇게까지 구조 파악을 하면 주절의 주어는 뭘까? 구조적으로 뭡니까? 이시인 거죠? 역시나 이투 가주어 진주어죠? sim은 아까 감각동사처럼 뒤에 형용사 받는 동사였거든? 보어로서. 그럼 assuming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가정하면 유전자 편집 있잖아. 인간에게서의 유전자 편집이라는 게 안정적이래. 너네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형하는 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증명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가주하니까 얘네에서 많아져. 어때? seem logical? 논리적이고 심지어는 preferable. 선호할 만하다. 더 좋아할 만하다. correct는 옳은이 아니라 여기는 동사 뜻으로 외웠어야 되니까 교정하다가 되는 거거든. 교정하는 게 얘 구두점 이름 뭘까? 디지즈랑 커징 사이에 있는 거. 하이픈. 단어 두 개가 하이픈으로 병렬되면 형용사. 질병을 야기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것은 선호할 만하다. 더 EST 최상급. 가장 초기에 가능한 생명의 단계에. 근데 뭐 하기 전에야? 유해한 유전자가 뭐 하기 전에? 야기하기 전에 심각한 문제를. 결국에 이 첫 번째 문장이 얘기해주는 것은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다? 디지즈 커징 뮤테이션을 고칠 수 있다? 그럼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선호할 만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옛은 연결어야. 연결어? 접속사가 아니죠? 연결어랑 접속사를 헷갈리지 말라고 이행문에 나오죠. 연결어는 그 문장의 흐름, 글의 흐름을 알려주는 힌트인데 그래서 뜻이 뭐야 얘? 하지만. 다시 한번 once로 시작하는데 이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이 yet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끝나네. 세 줄에 걸쳐져 있네. 주절의 주어 뭘 것 같아? 일단 once에서 무슨 가로를 묶어야 되냐? 세모죠. 부사절 접속사죠? if, unless, once. 일단 뭐뭐 하면. 세모가를 어디에서 묶여? 의미상, 의미와 구조상? 여기다 맞히죠. 주어는 뭐야? 그래. 잘 봐봐. 주어 뭐야? 그럼 주절의 주어? There will be certainly be temptations잖아. there 플러스 비동사 또 나왔잖아. 그럼 주어 뭐야? temptations겠죠? 진짜 나오네. there 플러스 비동사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 아직도 모르는데 또 나오네. 내가 해석을 글을 못 읽는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도 그런데 구조를 몰라서 그렇구나. 하지만 일단 또 나오죠. 가주어? 가능해지면 뭐가 가능해져? 바꾸는 것이 가능해지면 엠브리오 배아에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를 뭘로 바꾸는 게?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져. 그러니까 원래는 돌연변이라서 병이 걸려야 되는데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진다? 그럼 확실히 뭐가 있겠어? 유혹이 있을 거다. 뭐 하고 싶을 거야? 병도 고치는데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거죠. 정상적인 유전자를 뭘로 고치고 싶겠어? 우월한 버전으로 고치고 싶겠죠? 되냐? 병 고치려고 했는데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야. 우리의 다른 부분도. 야 그러면
야, 우리 시작해야 될까? 유전자를 편집하는 걸 시작해야 될까? 언본,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있어서 루얼은 여기서 지금 낮추다라는 동사죠. 그들의 라이프 타임, 평생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심장병이나 암에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일 수 있지 않아? 심장병이나 암의 위험성을 낮추는 거니까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에게 와르바웃은 무엇은 어떨까? 여기서 혹시 이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거 알겠는 사람? 얘 접속사 종류 총 몇 개입니까? 접속사 종류가 아니고 몇 개요? 첫 번째는 무슨 접속사야? 등이죠? and but or so. 두 번째가 상관이죠? 오늘 했던 거 중에 not only but also이죠? 세 번째가 that, what, 의주동 명사절이죠? 네모가로죠? 네 번째가 뭐야? 표 세모가로 치는 거 부사절 접속사죠? 아, 너네 더럽게 안 해왔구나. 수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준이면. 단어도 니네 모의고사 한 70개 중에 20개 썼더만 30개.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에? 외워. 여기 앉아서 눈 뜬 장님. 눈만 뜨고 있지 읽지 못하는 상태잖아. 부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오른쪽엔 전치사거든?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등의 접속사는 오른쪽이랑 왼쪽의 형태가 똑같고 수능에도 출제된다고 했잖아. 그럼 일단 오른쪽 항상 오른쪽부터 찾거든? 왜냐면 오른쪽이 찾기가 쉬워. 체인징이랑 병렬되는 게 지금 뭐냐고 묻고 있는 거야. 체인징이랑 병렬되는 게 뭔 거 같아? 기빙이죠. 그러면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는 뭘까? 전치사 about 뒤에 걸리는 뭐겠어? 목적어. 그래서 5152라고 적을게. 5152 오브젝트. 그 다음에 얘 수요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두 개 나오죠. 기빙. 혹시 이거 뭔지 아는 사람? like, including, such as. 얘 언제 쓰여? like, including, such as. 예시. 예시 들어줄 때 쓰이죠? 전부 다 오늘 2학년 7페이지 대표동사에 나오는 친구들만 질문하고 있거든요. 야,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런 특징을 주는 건 어때? 앞에서는 질병을 물어봤잖아. 질병 고치는 건 어때? 이번에는 이로운 특징 주는 거 어때? 예를 들어 더 큰 힘, 더 좋은 힘, 건강한 힘.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분사겠죠. 증가된 정신적 능력, 공부 잘하게 만들어, 몸 튼튼하게 만들어. 이런 건 어때? 또는 두 번째로는 신체적 특징을 바꾸는 건 어때? 예를 들면 눈이나 머리카락 새 이거 어떠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야. pursuit, 추구. 완벽함에 대한 추구라는 게 seems 또 나오네? 뒤에 형용사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였죠. 감각동사처럼. 야, 완벽함에 대한 추구는 자연스러운 거잖아. 인간의 본성에, 인간의 자연이 아니라 네이처를 자연이라고만 외우면 그때부터는 이제 파국이죠. 인간의 본성, 네이처. 그렇대.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조건. 만약에 우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의 생각에는 좋지 않을걸? 좋아하지 않을걸? where부터는 얘 의주동이니까 네모가로를 묶어야죠. 우리가 endup은 결국 처하게 되다라고 해석할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처하게 되는 곳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간다는 건 결국에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되는데 선택지를 한번 해석해 볼게. 그러니까 이거 넣어서 그대로 해석하면 돼.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가면 우리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1번 유전자 변형이 인간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한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 2번 stick to는 무엇을 고수하다라는 뜻이야. 전통적인 믿음을 고수한다면?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전통적인 믿음 같은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번은 소거되는 거죠. 3번 만약에 우리가 저항한다, 유혹에 저항한다면 유전자를 바꾸는 인간학에서 그러면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근데 왜 끝이 좋지 않겠어? 이거는 본문이랑 반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fail to는 실패하다인데 무엇을 못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못하면 안 좋은 상황에 처하는 거냐? 근데 어떤 위험성이냐면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위험성을 줄이지 못하면? 질병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여기에서 미끄러운 빌탈길을 내려온다는 건 결국에는 본문 보면 선택지 1번이랑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 일반적인 유전자를 우월한 유전자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질병 고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힘세게 해, 머리 좋게 해, 눈 색깔 바꿔, 헤어 색깔까지 바꿔. 이런 걸 지금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오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이 글쓴이는. 5번. 더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네틱스는 유전학을 얘기하는 거거든. 유전학에 대해서 더 많은 유전학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다? 지금 도덕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기 때문에 5번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다. 답의 근거는 이렇게 보면 돼. 여기 선생님이 1번 형광펜 친 것처럼 선지랑 똑같은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정상인데 우월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간다는 건 인간의 질병 유전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얘기해요. 업그레이드. 질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정상인데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금 1번 형광펜 친 게 답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번. 22번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얘들아? 명사 하나 골라보시오. 사이언스. 동사는 is죠? 동그란 가로로 묶을게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라는 것은 grade school은 어디야, 얘들아? 초등학교에서 collection, 모음, 확실함의 모음이랍니다. 자연계에 있는. 얘 구두점 모으게. 얘 아까 화면 봐봐. 화면. 얘는 뭐였어? 하이픈이었죠. 단어와 단어 연결시켜서 형용사 만드는 애가 하이픈이고, 얘 긴쭉대기는 모으게. 대시죠, 대시. 얘 기능 뭐야? 부연 설명이잖아. 그러한 자연계에 대한 확실함,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뭐야? 지구는 돈다, 태양을. DNA는 carries, 수반한다, 정보를. 유기체의 정보를.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지금 여기 and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병렬될 수 있는 거다. The earth goes, DNA carries, and so on. 이렇게. 화면 보면은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여러 개 병렬돼도 마지막에만 이렇게 등위 접속사 붙여두면 돼. 명사 병렬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 찾을 수 있는 사람 불러보세요. 주절의 주어 뭘까요? 그쵸? 어디 윤? 얘야 얘야. 1번 2번 2번이죠. 완전 바보는 아닌데? 올리부터 중괄호를 묶죠? 어디까지? 얘 when이 부사절 접속사잖아. 이렇게. 근데 올리도 얘 어디에 해당돼? 1. 부정어구에 해당되는 거 알죠? Not only, little, few, hardly, scarcely, seldom. 그러니까 의미상 여기까지 묶잖아. 부정어구가 문들어왔으니까 뒤에가 의문문어순 됐죠? Do you realize? 시험 범위, 학익여고, 인성여고. 맞출 수 있겠어요? Do you realize? 의문문어순이 됐죠? 진짜 나오는구나. 부정어구 강조가 도치되는 게 모의고사에서도. 오직 너가 배우기 시작했을 때 과학의 연습이 아니라 실제 방식. 와 진짜 단어 뜻 다 외워야 되네. 난 연습밖에 모르는데. 과학의 연습, 실제 방식. 그러니까 너네는 팩트만 배웠잖아. 근데 과학의 실제 방식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야 너는 뭐를 깨닫게 돼? 이치의 수일치. 이러한 팩트의 각각이 할드는 어렵게 돼. 여기서
어렵게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답니다. 무엇을 통해서? succession, 연속. 논리적 추론의 연속을 통해서. 근데 이 추론이라는 건 무엇에 기반한 거야? 많은 observation, 뜻. 관찰, 그 다음에 실험에 기반을 한. 그러니까 너네는 결과만 배우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추론을 해야 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으로 관찰이랑 실험을 하면서 추론을 해내서 거기에서 이제 팩트가 도출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학의 과정이라는 것은 레스 댄인데 얘 나데이 법비로 해석할게. 나데이 법비. 얘는 not only A but also B랑 다른 거 알죠? 나데이 법비로 해석할게요. 레스 댄. 과학의 과정이라는 것은 애들아 무엇이 아니야? collecting. 수집하는 게 아니야. 지식의 조각을 무슨 밑에 떨어져 있는 거 줍듯이 줍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에 대한 거야? reducing? 뜻. 줄이는 거야. 감소시키는 거야. 불확실성을. 무엇에 있어서? 얘 해석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되냐? 지금 과학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아, 과학의 과정이라는 건 지식을 떨어져 있는 걸 줍는 게 아니구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거구나. 우리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더 크거나 or lesser, 더 작을 수도 있답니다. 어떤 기본 주어진 혹은 특정한 지식의 조각이 있어서 depending on 전치사야. 무엇에 따라?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확실한 것도 있고 불확실한 것도 있대.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나오거든. 대시 또 나오죠. 투데이 왼쪽에 긴 쭉대기 부연 설명. quiet은 중요한 게 아니라 꽤라는 부사죠. quiet인 줄 알았는데 quiet이죠. 꽤. 우리는 꽤나 certain은 형용사죠. 확신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사과라는 게 떨어지는지 나무로부터. 하지만 우리의 이해 있죠. turbulent fluid flow. 뭐야? 난류 유동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remains a work. 과제로 남아있답니다. in progress 하면은 얘 진행 중이란 뜻이거든. 진행 중인 과제로 남아있다. in progress가 work 수식해주는 거야? 근데 몇 년이나 노력했어? more than a century니까 100년이 넘는 노력 후에도.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봐봐. 일단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 이 시지칭하는 게 뭘까? 지금 얘 얘기하는 거야? 그쵸? 더 프로세스 오브 사이언스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과학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답이 1번인데 과학은 현재의 지식에 대한 불확실함을 줄이는 과정이다.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 여기 1번 형광펜 그대로 선제 나와 있잖아. 과학의 과정이라는 건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이다. 우리가 아는 곳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인 걸 알지만 난류 유동이라는 거는 아직 잘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행문 한번 펼쳐볼래? 이행문 7페이지 한번 펴봐. 이행문 7페이지 보면 없나요? 같이 볼까? 정은마? 같이 봐. 위치만 보면 되거든. 그쵸? 연수가 자리를 옆으로 옮겨. 이승이도 없니? 우리 적응 기간 끝나면은 그 프린트 안 갖고 와도 5시간 받으니까 꼭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거기 왼쪽 봐봐. 7페이지 맨 위에 왼쪽 수동태 불가 자동사 보이죠? appear, disappear 찾았어? consist of, exist, remain, occur, happen, take place 전부 다 뭘로 못 쓴다? 어떤 형태로 못 써 얘네는? 수동태로 못 쓴다고 아까 얘기했죠? 바로 밑에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너네 이거 순서대로 외워야지 외워져.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전부 같은 거 보고 있죠? 그 다음 그 간주동사 보이세요? 간주동사 A as B?
찾았어? 오늘 한 4번은 나온 consider이 첫 번째 단어로 나와 있잖아. consider만 as가 생략돼서 쓰일 수 있어. 너무 많이 쓰여서.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예문으로 써줬던 think of, look upon, refer to. 얘네 진짜 외워야 돼. 나중에 이거 시험 봐, 교실 내에서. 너네 이거 채우는 걸로. 그 밑에 수동형이라고 be thought of로 찾았어? be thought of? 수동형? be thought of, looked upon, referred는 R이 2개다. referred to as B. 그러니까 be thought of as B. A는 고려된다, 간주된다, B로. 이 형태를 통째로 외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첫 단추 챕터 4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allow 류문형 7페이지의 왼쪽에 분홍색 마지막 allow, first, drive, encourage, enable, ask, motivate, cause, lead, require, expect, persuade. 얘네는 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른쪽에 메뉴에 봐봐. find, keep, leave 있죠? 얘 은근 많이 나와. 형용사랑 분사가 쓰이는 거야. 너무 당연하죠? 분사는 결국에는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필수 해석구문 보여? 필수 해석구문? 아까 대답한 친구 한 명 있었잖아. 쉼표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고 분사구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by ing, in ing, on ing 찾았어요?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할 때 뭐뭐 하는데 이건 오늘도 한 번씩 나왔잖아. 앞으로는 한 100번씩 나와. 그러니까 외워도. 심지어 밑에 세 번째 문단에는 there 플러스 비동사 있는 거 보여? 두 번째 줄에? there 플러스 비동사 주어? 주어가 있다. 그러니까 there 플러스 비동사 나오면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게 주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7페이지 맨 아래 전치사 관련 표현 찾았어? such as, like, including. 오늘 나왔죠? like, eye and hair color. 이런 거. 예시를 들기 위해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네가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첫 번째는 뭐 때문이야? 단어를 모르죠? 두 번째는 뭐를 몰라? 문법을 모르죠? 세 번째는 뭐야? 나중에 결국 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너네 머리를 열어서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너네 스스로 조금 학습하는 방법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거 있죠? 나를 잘 재우고 먹이고 쉬게도 해주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그냥 억압하고 누르고 외면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글로 쓰면서 표현도 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에는 결석자가 거의 없다가 이제 애들도 긴장이 풀리니까는 결석자가 오늘 꽤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결석하지 마. 결석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 거야. 완벽하게 수업 보완이 안 돼. 현장에서 그리고 현장감을 느끼면서 수업 듣는 건 또 달라. 단순히 너네가 이 학원에 있는 건 지식만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나 기운도 갖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나만 갖고 가? 나도 너네한테 받아. 그러니까는 틀려도 괜찮아. 틀려서 막 선생님이 쌍욕하고 막 이름을 기억하고 막 그러지 않거든? 너네랑 이제 상호작용 친구랑도 혹은 연애해본 친구 아니야. 티키타카가 돼야지 뭔가 할 거 아니야. 한쪽에서만 막 얘기하면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너네 해석해와야 된다? 그 선생님이 준 이거 있죠? 18번, 19번은 너네 강의는 안 했지만 이거 숙제가 23번까지였어. 20, 21, 22, 23까지였거든? 그래서 18번부터 23번까지 이거 구조 파악한 다음에 해석 100개 오면 안 돼. 해석지 보고 해석 100개지 마. 직독직해. 모르는 단어는 3번 형광펜 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선생님의 숙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단톡방으로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고 오늘 꼭 특강 신청하는 거 기억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고 가시면 됩니다.